안녕하세요. 현희씨의 달콤한 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문자열을 포인터와 배열을 이용해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요, 이와 같이 포인터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배열에 저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포인터로 저장했을 때와 배열로 저장했을 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수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자열 상수의 값이 포인터에 대입이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문자열이 포인터에 대입되는 게 얼핏 생각하기 이상할 수가 있는데요. 문자열 상수는 메모리 어딘가에 애플이라고 잡히게 되면요, 컴파일러는 이 애플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저장된 곳에 시작 주소, 즉 A가 저장된 곳에 주소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자열은 문자열 상수가 저장된 곳에 주소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때문에 문자열은 이 주소부터 어디까지가 끝인지를 알려주는 특별한 문자가 필요하고요. 그 문자가 아스키 코드값 0에 해당하는 널문자입니다. 그 말은 문자열 끝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널문자가 들어가 있음을 의미하게 되고요. 때문에 애플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문자열이지만 컴파일러는 내부적으로는 애플이 저장된 곳에 주소값을 갖고 처리를 하게 되고요. 때문에 이 주소값을 포인터에 대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인터는 캐릭터형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죠. 포인터는 메모리에 1, 2, 3, 4, 5, 6, 7, 8바이트가 메모리에 잡히게 되고, 이 F를 포인터에 대입을 한다는 건 애플이 저장된 곳에 지금 그림상으로는 108번지 있죠? 108번지가 포인터에 들어가서 포인터는 이 애플을 포인터하는 역할로 이렇게 문자열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 문자열 상수의 주소를 포인터하는 포인터죠. 말 그대로 포인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포인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를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S로 출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S가 문자열인데 F를 저장된 곳에 주소를 넘겨줘야지만 문자를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S는 주소값을 받게 되면 그 주소값부터 널문자 이전까지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문자를 출력할 때는 반드시 주소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애플이 저장된 곳의 주소값은 지금 포인터 변수 누가 저장하고 있어요? P가 저장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P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P 주소부터 널문자 이전까지 출력을 해서 애플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열로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자열 상수는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바나나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문자열 상수가 저장된 곳에 주소로 처리가 된다 그랬죠. 때문에 이 문자열 상수가 저장된 곳에 주소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자열이 어디가 끝인지를 알려주는 널문자가 꼭 끝에 들어가 있고요. 이 널문자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0에 해당하는, 즉 정수 0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바나나가 갖고 있는 건 이 그림상으로 보자면 106번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106번지가 배열에 들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주소값은 원래는 포인터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문자열을 배열에 대입하는 경우, 즉 배열을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는 경우 얘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요, 주소부터 널문자까지 복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STR을 7개가 잡히면 메모리 STR이 내 다이어 7개가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이 메모리의 주소는 배열의 이름은 이 배열의 시작 주소 STR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나나를 배열에 대입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소값이 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나나가 갖고 있던 주소값부터 널문자까지가 복사되는 개념이거든요. 이 주소값부터 널문자가 복사가 되면 결국은 STR 배열에
바나나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포인터는 문자열 상수의 주소값을 저장을 해서 포인터하는 역할을 한다면 배열의 문자열 상수를 집어넣게 되면 이 문자열 상수와 똑같이 생긴 배열이 하나 더 생겨서 이 문자열 상수의 값을 뭐한다? 복사받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문자열 상수를 원본이라고 친다라고 하면요. 배열은 이 원본과 똑같이 생긴 뭐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사본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에다가 문자열 상수를 대입을 할 때는 원본과 복사본이 생기는 반면 포인터는요. 이 문자열 상수를 원본이라고 친다면 이 원본을 포인터하는 뭐만? 포인터 변수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문자열 상수 원본만 존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포인터가 지금 108번지를 갖고 있으면 A의 주소는 P고 P의 주소는 P 플러스 1이고 P의 주소는 P 플러스 2고 그리고 L의 주소는 P 플러스 3 이렇게 포인터를 일씩 증가하면서 다음 메모리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P 플러스 2는 P의 주소거든요. 이 P의 주소예요. 이 P의 주소에 역참조를 해서 이 값을 별표로 바꾸고 싶어요. 즉 여기 있는 메모리의 P의 값을 별표로 변경시키고 싶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 코드 구문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포인터가 이 메모리에 접근은 할 수 있어요. 접근은 할 수 있는데 이 메모리가 상수값이죠. 상수라는 건 뭐죠? 바꿀 수 없는 값, 즉 상수를 쓰게 되면요. 얘는요. 메모리 영역 중에서도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즉 상수값은 수정이 불가능한 값입니다. 수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이 상수값은 수정할 수가 없는데 포인터로 접근해서 이 상수값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니까 이 코드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문자열 상수를 포인터하게 되면 이 문자열 상수에 접근은 할 수 있으나 뭐는 불가능해요? 수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배열 같은 경우는 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는 복사본이 있죠. 그럼 첫 번째 변수는 str0이고 두 번째 변수는 str1이고 세 번째 변수는 str2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str2번째 변수의 값을 별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str2번째가 여기죠. 여기의 값을 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별문자로 바꾸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의 상수값을 배열이라는 공간에 복사를 했기 때문에 상수 영역은 건드리지 않고요. 이 복사된 배열의 영역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인터로 문자열을 대입하게 되면 문자의 상수를 그냥 포인터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때는 리드 온리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읽기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문자의 상수 값을 배열에 듣게 되면 원본 있고 복사본도 있는 상황이죠. 이 복사본을 수정은 할 수 있어도 이 원본은 건드리지 않는, 즉 상수 영역은 건드리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때 이 코드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터와 배열 어떻게 써야 될까요? 포인터는 문자열 상수 원본만 존재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문자열의 길이가 100글자라고 하면 100글자의 상수 영역만 차지하고 포인터 그 메모리 영역을 포인터하기만 하면 되죠. 반면에 배열은 문자열의 길이가 100글자라고 하면 그 문자열 상수 메모리와 더불어 배열 메모리도 100바이트가 필요하죠. 메모리를 2배가 쓰게 되게 되는 거니까 문자열의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포인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자열을 단순히 읽어드릴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신다면
그때는 포인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자열의 내용을 계속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때는 배열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문자열을 포인터와 배열을 이용해서 나눠서 설명을 해봤고요. 이 둘을 헷갈려 하시면 사실상 코드에서 많은 다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코드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